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웬만한 살인사건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도시 미국의 또 다른 신시티 캠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캠던이라고도 하는데 영상에서는 캠든이라고 하죠.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에 위치한 필라델피아는 미국 전체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자 미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이른바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미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부터 명문의과대학으로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 줄리아드 음대와 쌍벽을 이루는 커티스 음대 등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명망 높은 대학들이 다수 필라델피아에 포진해 있죠. 이 밖에도 필라델피아는 미국 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오케스트라와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발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라델피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미국 최악의 범죄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와 델리웨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위성도시 캠든이죠. 캠든은 2008년 기준 범죄율이 인구 10만 명당 2,333명으로 미국 평균 범죄율보다 4배가 높은 미국 내 최고 범죄율을 기록했던 악명 높은 도시입니다. 미국 내 실패한 도시 중에서도 최악을 자랑하고 범죄율뿐만 아니라 살인율도 1위를 차지했죠. 범죄뿐만 아니라 환경도 개판입니다. 도시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 히스패닉과 흑인이며 소득도 미국 내 최저 수준이죠. 2012년에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명이 피살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과 강간, 강도, 방화 등 각종 흉악 범죄가 발생했는데 범행 수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잔혹하고 대담하여 언론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013년 기준 공공연한 불법 약시장 170곳이 성행하고 있었고 2000년부터 약 3명의 시장이 부정부패로 투옥되는 일이 벌어졌죠. 즉 캠든은 그야말로 막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심지어 캠든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은 강을 건너 필라델피아까지 영향을 주어 필라델피아의 범죄율도 상승했죠. 그런데 사실 캠든도 원래부터 범죄도시, 막장도시로 이름을 날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지만 과거에는 여러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인구수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많았죠. 캠든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요? 캠든은 미국 뉴저지주 서남부의 캠든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로 17세기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1670년대 영국 퀘이커 교도들을 향한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자 퀘이커 신도이자 펜실베니아 식민지를 건설한 인물인 영국의 해군 제독 윌리엄 펜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지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펜과 퀘이커 교도들은 뉴저지 서부 일대 식민지 개발 허가를 얻게 되어 정착하게 되었고 이어서 델라웨어 강을 따라 페리 즉 선박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캠든은 주 델라웨어 강의 수운으로 필라델피아의 역할을 분담하는 항구 도시로 발달하게 되죠. 19세기의 캠든은 교통의 중심지 기능을 하며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830년에는 캠든과 엠보이 철도 회사가 철도를 통해 뉴욕시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향하는 페리 터미널을 연결하였죠. 이 철도가 캠든에서 끝났기 때문에 캠든으로 많은 인구가 몰려들었습니다. 인구가 몰려들었다는 것은 즉 도시의 발전을 의미하죠. 캠든에는 공장이 세워지며 여러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의 음반, 추궁기 생산 제조회사 빅터 토킹 머신 컴퍼니와 조선회사인 뉴욕 쉽빌딩 코퍼레이션 캔수프를 전문으로 하는 식품 제조회사 캠벨수프 등이 캠든에 회사를 세우며 캠든의 경제를 활성화하였죠. 그렇게 캠든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세계 최대 조선소로도 불렸죠.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인 월트 휘트먼도 이 도시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캠든은 휘트먼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도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미국 전역의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대공황이 시작되자 캠든 역시 점차 경제적인 쇠퇴를 겪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다른 도시와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대공황 시기 다른 도시도 다 어려웠으니까요. 캠든의 문제는 사업체가 다른 도시로 이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제조업 분야 둔화로 많은 사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았고 그만큼 고용률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선박 수요가 급감했고요. 또한 원래 캠든에는 독일과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캠든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급격한 인구 변화도 겪게 됩니다. 그렇게 20세기 중반 무렵에는 많은 백인들이 교회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동시에 가난한 흑인들의 유입이 더욱 늘어나면서 캠든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졌죠. 이렇게
이렇게 도시의 빈민가 실업자가 증가하자 반대로 세수는 감소하고 경찰력은 약화되면서 자연스레 캠든의 범죄율은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기 침체와 산업의 몰락이 교통의 중심지이자 각종 상업이 발달한 역사 깊은 도시인 캠든을 단숨에 슬럼화시킨 것이죠. 하지만 세수 부족은 다른 도시들도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에 캠든이 범죄 도시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죠.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앞서 말했듯 캠든에서는 3명의 시장이 부패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안젤로 에리체티가 미국의 함정수사 작전인 앱스캠 작전을 돕는 대가로 FBI 비밀요원으로부터 $50,000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1999년에는 이전에 캠든 공립학교의 교육감이었던 아놀드 웹스터가 시장이 된 후 학교의 기금으로 $20,000를 불법적으로 지불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1년에는 밀턴 밀란이 선거자금을 빼돌려 해외여행을 가는가하며 필라델피아 불법 약조직 보스 랄프 나탈레의 동료로부터 뇌물을 받아 돈 세탁을 하는 등 온갖 부패상을 보여주며 연방교도소에서 6년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캠든시는 결국 학교와 경찰에 대한 자치권을 빼앗겨 뉴저지 주정부의 직할체제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되풀이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핵심은 경찰 부패죠. 가뜩이나 정치인들이 부족한 세수를 이유로 경찰 인력을 감축하여 치안 불안이 더 심각해진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던 경찰관들조차 시민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는 식으로 올바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3년 법원은 경찰의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8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도 벌어졌죠. 경찰들이 이랬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캠든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주변에서 다 하고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욕심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 혼자 명예와 신념을 지킨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지킨다고 해도 어차피 몇 명이죠. 대다수는 부정부패를 저질렀고요. 사건이 터지고 부정부패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시당국은 2012년이 되어서야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부패할 대로 부패한 기존 캠든시 경찰국을 완전히 해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후 캠든 카운티의 경찰국이 캠든의 경찰 업무를 맡기로 하면서 캠든은 본격적인 경찰 개혁 수순을 밟게 되죠. 당시 캠든시는 경찰 개혁에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폭력 범죄를 줄이고 두 번째로 경찰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 시민이 공권력을 신뢰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죠. 이른바 공동체지향 경찰 업무였습니다. 새롭게 고용된 경찰들은 근무 첫날에 순찰구역 주민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문을 두들기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물으며 시민들과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경찰들은 치명적 무력은 최후의 선택이라는 교육도 받았고요. 현재 캠든 주민의 42%는 흑인이고 중남미계는 50%에 이를 만큼 백인 거주자는 매우 소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경찰 인력 역시 대부분 흑인과 중남미계로 구성하여 주민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경찰들은 거리에서 바비큐 파티를 주최하고 드라이브인 극장을 열고 주민들의 인적사항과 고충을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결과 캠든의 폭력 범죄는 경찰국 해체 7년 만에 42%나 감소하였으며 범죄율은 1000명당 79명에서 44명으로 줄어드는 쾌거를 이루었죠. 캠든이 적극적으로 경찰개혁에 뛰어든 것은 필라델피아의 영향도 있습니다. 만약 캠든이 혼자 붕 떠있는 도시라면 다른 막장 도시들처럼 방치했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옆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필라델피아도 사실 그렇게 천국은 아닙니다. 마치 한국의 대구처럼 산업은 없는데 이미 형성된 대도시로 인해 소비는 활성화된 곳이죠. 갱단짓도 돈이 있는 곳에서 해야 돈이 됩니다. 실제로 캠든의 갱단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잠은 캠든에서 자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캠든은 개혁해야 하는 도시인 겁니다. 참고로 대구도 재밌는 도시인데 조만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최하위인데 부자들은 많은 아이러니한 도시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캠든이 안전해졌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2022년 기준 캠든은 여전히 미국 평균보다 2.5배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캠든의 일반 거주자 대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279대 1이었고요. 즉 여전히 안전한 도시라 부를 수는 없지만 경찰개혁에 성공하여 과거의 악명을 떨쳐내고 새롭게 거듭나려 노력하는 중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인구구조의 문제, 산업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또 다른 신시티 캠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